네, 이번 시간에는 성동일 씨부터 사원 등록하겠습니다. 교재 283페이지 성동일 인적사항을 보고 입력합니다. 성동일 내국인 주민번호 721 49 입사 1018 내국인 거주자 월급 400만. 이 사람은 대표자 아니니까 산재 여로 다 지나가시고, 월 보수액이 국민연금이 370만 원이네요. 고용보험 적용 여 대표자 부 생산지가 아니고요.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 476 노년루 여러분, 퇴사 연월일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사원 등록할 때는 퇴사 연월일은 비워두세요. 왜냐면은 퇴사 연월일을 미리 입력해버리면 우리가 다음 작업을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퇴사 연월일은 그 해당 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 입력할 겁니다. 네, 거기 저 별 표시로 설명되어 있죠. 단 퇴사 연월일은 사원 등록 시 입력하지 않고 급여 입력 시 입력하기로 한다. 그 부분 체크하셨죠? 네, 성동일 사원 등록은 다 입력했는데요. 그러면 주민등록표를 보고 자, 본인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대주가 맞는지. 세대주 맞고요. 배우자가 있으니까 한부모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배우자는 처라고 했는데 3번입니다. 연말정산관계 3번이고요. 자, 이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처 2일화는 퇴직소득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랬어요. 퇴직소득 300만원이 있습니다. 퇴직소득 300만원. 자, 퇴직소득에서는 우리가 아까 비과세 퇴직소득을 제외한 것은 다 퇴직소득 금액이다. 그 부분 체크 기억나시나요?
281페이지에서 퇴직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비과세를 제외한 퇴직금 전액이 뭐예요? 소득금액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비과세 이 얘기가 없으니까 요 300만원 모두가 다 뭐다? 소득금액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2일화는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소득이 아니고 소득금액이. 따라서 기본을 클릭하시고 밑에 메시지를 보시면은 0이 있죠. 0.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0번이 부예요. 부. 자, 0번 입력해 주시고 쭉 가서 성명을 입력합니다. 노현주가? 2일화죠. 2일화. 2일화 770 202 204 5678. 그 다음 자녀 성보라를 보시겠습니다. 자녀 성보라 소득 얘기가 있나요? 자녀 성보라는 근로소득이 600만원이 있는 자녀네요. 자, 여러분, 근로소득 총급여가 600만원이다 이 말이에요. 총급여 600만원이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그래서 자녀 성보라를 부로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관계는 4번 직계비속으로 선택하시고 0번 부 한 다음에 성명 성보라 내국인 980-711 211-1113. 네. 다음에 성덕선의 자녀 소득관계를 확인해 보면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나왔죠. 성덕선 얘기는 아예 없어요. 소득이 없다는 얘기겠죠. 입력하겠습니다. 4번 직계비속 20세 이하에 놓고 입력하면 됩니다. 성덕선 020217 4111116 성덕선은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인데 거기에 해당되니까 자녀의 동그라미 된 거고요. 다음은 자녀 성노후를 보겠습니다. 아까 그 다음 페이지 뒷장에 보시면은요, 성노후리가 22년 6월에 셋째 자녀에 해당되는 입양을 했어요.
또 이게 입양관계 증명서를 첨부했습니다. 입양은 출생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자, 성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4번 직계 비속 20세 이하에 놓고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성노을 22년에 태어난 아이네요. 220426 32 0114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서 출산 입양의 동그라미가 되는 것은요, 셋째 아이 특별 세액공제가 있죠. 네. 둘째까지는 한 명당 15만 원이 적용이 되는데, 출생을 했을 때 출생에 대한 특별 또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출산 입양의 동그라미 되면서 셋째에 해당이 된다라고 3이 자동으로 입력이 된 겁니다. 다음 장인 이영철. 이영철의 소득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자가 2,200만 원이 있답니다. 이자 소득이. 2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200만 원이 더 초과됐어요. 그래서 장인은 소득자가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 2번 연말정산관계를 2번으로 해야 돼요.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 기본은 부죠. 0번 부로 가서 여기다 입력합니다. 이영철 390203 1223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섯 명 본인 포함해서 6명 잘 입력을 했죠. 자, 그러면 또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문제예요. 기본공제가 얼마일까요? 추가공제는 얼마일까요? 인적공제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성동일시로. 자, 계산을 하고 있으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계산했을 거고. 자, 이거는 1번 문제. 성동일의 기본공제는 얼마일까요? 최양원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양원 씨, 얼마일까요? 네, 가족이 총 6명 중에 네. 큰딸, 큰딸 제외하고, 큰딸 제외하고, 큰딸만 제외하고, 음, 150 곱하기 5명, 750만 원이요? 오답 같은데요. 소득 요건 따지나요? 소득 요건 따지면, 그러면은, 아니. 지금 우리가 1번이 기본공제 금액을 뭐 물어보니까 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몇 명이냐 세 가지고 기본공제가 지금 부라고 된 건 세면 안 돼요. 부라고 된 거는 안 돼요? 그렇지. 그러면은, 저기 뭐지, 3명만 되니까, 그렇지. 세 명. 예, 450이요. 그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아까 어떻게 해서 7명이 나오죠? 아니 6명이 예.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기본공제 대상자는 여기 부로 된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동일의 기본공제 금액은 450이다. 대상자는 3명밖에 안 돼요. 본인과 네, 자녀 둘. 배우자는 뭐 때문에 안 됐죠? 배우자는 퇴직 소득 때문에 안 됐고. 그다음에 보라는 근로소득 때문에 안 됐고. 장인은 이자 소득 때문에 안 됐고. 그래서 그렇게 3명이 빠져요. 450만 원이에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추가 공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동일의 추가 공제 금액은 얼마일까요? 최미영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없는데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없습니다. 예, 추가 공제가 없어요. 출산 입양이라든가 자녀는 세액 공제에 해당이 돼요. 세액 공제. 그래서 인적 공제는 총 450만 원이다. 추가 공제 없이. 인적 공제는 모두 4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인적 공제가 얼마냐 하면은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더해서 답을 찾는 거고요. 기본 공제 얼마, 추가 공제 얼마 이렇게 물어보면 나누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원 등록 세 번째 사람 해볼까요? 자, 여러분 284페이지 노현주 씨를 보고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여서 입력이 가능해요. 네. 노현주 씨와 이진섭은 교재 보시고 각자 부양가족까지 다 입력을 해 주십시오. 월급 350만 원.
국민연금 보수월에 310만. 서울시 관악구. 노현주의 주민등록표는 남편이 세대주인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세대주가 아닙니다. 아닐 때 0번 해야 그 자리가 비어져요. 세대주에 동그라미를 넣으려면 1번, 지우려면 0번. 대신에 배우자는 이제 노현주 씨는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부녀자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여성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녀에다가 1번 해주고 가야 됩니다. 노현주는 부녀자 추가 공제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박정수 입력하면 되겠네요. 배우자 3번. 박정수의 소득은 사업소득 관련 결손금이 1,000만원, 근로소득 금액이 500만원이 있죠. 두 개를 합해보세요. 마이너스 500만원이 되죠. 결손금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단기순 손실이 났다는 겁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500만원 있지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500만원. 소득이 제로가 됩니다. 마이너스 500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이름은 박정수. 정아영이가 위탁 아동인데요.
21년도 2월부터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이 훨씬 넘었죠. 22년도에도 입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위탁아동은 연말정산관계가 몇 번인가요? 8번입니다. 성명 정하영. 위탁아동은 동거인으로 기록이 됩니다. 노병탁은 누군가요? 처남. 그러니까 소득자 노현주로 말하면 남동생입니다. 청각장애인인데 소득금액이 근로소득이 1,5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500만 원 넘었잖아요. 근로소득. 예, 그래서 소득이 있는 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됩니다.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아시죠? 예. 그래서 연말정산관계는 형제 자매이고 기본은 부로 하고 노병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노병탁 다 입력했으면 이진섭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아, 원장님. 네. 여기 분양 입력 동그라미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거기다가 클릭하시고 숫자 1을 넣으시면 돼요. 네. 자, 노현주 요대로 입력하면 맞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진섭 1004번 이진섭. 선생님, 네네. 저 질문하려고 하는데, 네, 말씀하세요. 그 노병탁 씨요. 네? 그러면 기본에 불을 하고 그 장애도 체크를 해요? 노현주요? 아니, 그 노병탁 그 장애 있으신 분. 거에 기본에 불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공을 못 받으니까. 근데 장애도 체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 부하면 아무것도 안 건드려요? 예. 기본 공제가 부가 되면은요. 추가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경로 70세라든가 또는 장애라든가 이런 것을 강제로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진섭의 주민번호는 이진섭은 올해 6월 달에 입사했습니다.
월급이 240만원. 국민연금 보수월액은 200만원. 마지막 이진섭은 생산직입니다. 그래서 생산직 여부에서 1여 해주시고요. 연장근로 비과세에서 1여 해줍니다. 자, 이진섭의 경우는요, 여러분 생산직 사원에 사원 등록을 할 때는 (18번과) 18번에 있는 생산직 여부 있잖아요. 예. 생산직 여부, 여기를 여로 해야 돼요. 1여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장근로 비과세는요, 직전 연도 총급여, 이진섭은 직전 연도 총급여가 얼마라고 했는지 뒤에 보세요. 전년도 총급여가 2,800만원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3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3천만원 이하이면 1여로 하면 됩니다. 조금 땡겨놔야 되겠네. 아이고. 연장근로 비과세는 직전 연도 총급여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직전 연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여기를 연장근로 비과세를 여로 해주세요. 만약에 직전 연도 총급여가 4천만원이다, 5천만원이다 그러면 부로 해놔야 돼요. 금년도에 그 연장근로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 못 받습니다. 전년도에 너무 소득이 높았기 때문에. 이 3천만원 너무 낮아. 제가 보기에는 생산직 사원의 연장근로 비과세는 더 높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요 연장근로 비과세 판단하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생산직 사원 등록하실 때. 서울시 성북구 대사관로 11가구 36초. 자, 부양가족은 이진섭이가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이 본인이라고 나오면 세대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대주다.
자, 보세요. 가족사항을 보니까 모친하고 자녀밖에 없습니다. 자, 밑에 그 설명을 보면은요, 286페이지에 밑에 보시면은 모 황영숙은 사적연금이 소득이 1,0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죠. 네, 소득이 없어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관계는. 배우자는요, 작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금년에 사망했으면 배우자를 입력해야 됩니다. 금년에 사망했으면. 21년도 전기에 사망했잖아요. 입력하지 않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죠. 민국이. 그래서 한부모, 이진서 본인의 한부모를 1번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은 세대주이고 한부모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친을 먼저 입력할까요? 소득자의 직계존속 1번 해주시고 60세 이상에 놓고 황영숙, 주민번호는 440403 211110. 그런데 장애인 증명서는 누구 겁니까? 모친. 자, 위에 장애인 증명서를 보니까 황영숙 장애인 내용 3호 중증 장애인이라는 얘기입니다. 3호가. 그래서요, 황영숙 입력 방금 제가 했는데 여러분도 했으면 여기 장애에다가 3번 넣어주세요. 3번. 자, 그 다음에 자녀입니다. 4번 직계비속 20세 이하 해놓고 이지영은 소득이 있나요? 없습니다. 내국인 041001 4023 451. 또 4번 직계비속 20세 이하 이민국 0907 01 3013 459.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또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아, 원장님, 네네. 혹시 이거 그 부양가족 명세서에 그 입력 잘못했을 때 아, 예. 이거 지우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역시 그 줄을 클릭하고 저기 위에 보시면 삭제. 아, 예. 예, 그거 누르면 삭제. 감사합니다.
이진섭에 대한 문제 내겠습니다. 이진섭의 기본공제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진섭의 추가공제 금액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NCS 평가시험에 인적공제 문제를 제가 2개인가 3개를 냈어요. 계산하라는 문제를. 자, 요게 이진섭 거죠? 계산해 보세요. 이진섭의 기본공제라. 자, 그러면 계산됐죠? 기본공제는 누구한테 들고 할 차례냐? 조용란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50만 원. 몇 명이에요? 3명이요. 3명. 누구누구 3명이죠? 본인 빼고 황영숙, 이지영, 이민구. 본인을 왜 빼요? 본인 여기 예. 공제 조건에 보이는 X라고 쳐져. 본인은 X 어디에? 그 공제 요건에서 공제 요건이다. 본인은 그 소득하고 나이가 X 돼 있다고요? 네. 그거는요. 본인은 소득도 보지 말고 나이도 보지 말라. 예. 그래요?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본인은 그러면은 예, 본인은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600이요. 그렇죠. 4명이잖아요. 네. 4명. 4명 곱하기 150 하면 600 나오겠네요. 네. 그 X가요. 그 나이나 소득을 보지 말라는 X입니다.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그 해석을 잘못하셨어. 네. 자, 이진섭의 추가 공제. 최승현 씨 한번 계산해 보시죠. 얼마요? 400? 400이다. 네. 자, 한부모 100만 원. 장애 부모님 장애 200 장애- 하고 경로우대 100. 맞네요. 예. 황영숙 씨의 장애가 200, 경로우대가 100. 그 다음에 이진섭 본인의 한부모가 100. 400만 원 맞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이진섭 씨의 인적공제 금액은 1000만 원이다. 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적공제 구하세요 이런 문제 제가 NCS 평가 문제로 여러분 맨 마지막에 시험 보는 게 소득세예요. 네, 문제 3개인가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을 많이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사원 등록을 강병철님의 연락처 정보입니다. 사원 등록을 잘 마쳤습니다. 그 뒤에 수행 과제가 풀이가 똑같은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뭐 틀렸는지. 김현철부터 한번 맞춰 봅시다. 김현철. 뭐 우리
같이 보면서 입력했기 때문에 틀리진 않았을 거예요. 맞았고, 그 다음에 성동일 것도 맞춰보자. 네, 맞았어요. 노현주. 맞았어요. 이진섭. 맞았죠? 네, 우리 아주 정확하게 입력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원 등록 및 부양가족 등록 연습을 잘 마쳤는데요. 이게 8점짜리 문제예요. 8점짜리. 한 사람 거 등록하라는 문제 나올 겁니다. 8점 이런 식으로 쉽게 딸 수 있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급여 자료 입력을 해보면서 원천징수 되는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이 55분이니까요. 10분에 들어오시겠습니다. 4시 10분에 만나겠습니다.